자, 이제 66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나 제주도일 때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 부른다 그랬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 기본 계획은요, 이제 시험에 물론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만은 뭐 지문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좀 보겠습니다. 예.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예. 예.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목표. 예.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한다. 여러분들의 목표 합격. 그렇죠? 예. 참 제가 이제 올해 강의 20주년을 맞이해서요. 그동안 이제 20년간 저한테 배운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다음 주말에 저 제주도라든가 이제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배웠던 분들 지금 전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최고의 지역의 전문가예요. 부동산요. 지역 부동산 10년 이상 되잖아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요. 고정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할 때 배웠던 거하고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좀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제 강의는요. 제가 토지 투자 뭐 맹지 개발 같은 것도 올려놓은 거는 제가 올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른 데서 부탁받고 제가 특강을 하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동영상 휴대폰을 찍어서 자기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벌써 이게 몇 년 전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공부하시다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찾아보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1년에 수백 명이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20년이니까 한 20만 명 이상이 되죠. 예, 배웠던 분들께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에다 내가 직접 올리겠다. 제 강의하는 건 남들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개사 뭐 공법 시험과 관련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맹지에 도로 뚫는 거. 인허가 안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올까? 임야는 어떻게 깎아서 개발할까? 요즘에는 최대 화두가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맞벽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30% 이상을 갖다가 이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주로 뭐 자율주택 정비라든가 현장에서 제가 하던 거, 이제 땅 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실무에 필요한 거 투자자라든가 중개사가 뭘 알아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개사가 아는 거 물어봤더니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 거 잘 알아. 중개사가 실무 안 되고. 예.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공지는 제 카페에서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나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세요. 다음 카페하고 네이버 두 개의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제목은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이야기 카페예요. 카페라고 해서 커피 파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검색하면은 카페가 나오고 가입을 해놓으시면은요. 여기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보낼 거예요. 제 채널 주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주소 해가지고 남들은 보니까 무슨 뭐 유튜브 자기가 이렇게 찍을 때 보면 무슨 화장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필요가 없답니다. 생얼이 훨씬 더 낫다고. 무슨 분장도 필요 없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또 몇 분이 또 비난하는 몇 분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비난하신 분. 자 이렇게 요거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단 시험 합격이 일단 중요한 건데요. 그래도 상식적인 것은 좀 알아야 되니까요. 다 이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5분, 10분 정도요. 올해는 제가 이제 20년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 시험 떨어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고시 떨어지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자신감을 불어준 거예요. 저는 내가 공부 진짜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민법 조문을 다 못 외웠었어요. 고시 공부할 때. 한 3분 2밖에 못 외웠거든요. 민법 조문을. 신조 상속법까지 해가지고. 나는 이걸 왜 다 못 외울까? 내 친구들은 다 외우던데. 했는데 학원에 와서 보니까 민법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막 자신감을 막 주는 거예요. 중개사 수험생들이.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개사 우리 분들한테. 제가 집을 살 때도 그다음에 제가 그 재개발 지분을 갖다가 살 때도 다 우리 제자분들이 제 손발이 돼서 물건 찾아주고 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런 것을 구해달라고 제가 가르쳤죠. 근데 딱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만 구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워서 자기가 사는 거 나한테 안 구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올해 제 이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20년간 이제 사랑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우리 그 세종 사이버드 같은 데서 한번 모아서 제가 올해가 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지금요. 올해는 부동산 정책이 사상 최고로 많이 바뀌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빨리 적응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주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수시로 계속 특강 같은 거 하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했어요 제가.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거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요 의의가 있습니다. 역시 뜻이죠. 이 뜻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뜻이요. 자, 6개를 또 써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행정의 기본 단위 6개 시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인데요. 요 글자를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 잘라서 계속 내는 거예요. 6개를 다 안 써줘. 교수님들이 귀찮으니까 지문 길어지거든요. 요 2개만 쓰고 항상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장기 계획이다. 맞아. 시군의 종합 계획이다. 맞아.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최다 출제예요.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나오는 이 공간 구조는요.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수직 공간하고 수평 공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는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어느 도시에서 건물을 몇 층까지 짓게 해준다. 다 나와 있어요.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 도로나 녹지나 공원 같은 거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우리 도시는 건물을 몇 층까지 짓고 도로는 몇 퍼센트 전체 면적에 공원이나 녹지 비율은 몇 퍼센트 이게 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의의는 그대로 기억하시고 잘라서 내는 것도 한 번씩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법적 성질 역시 광역 도시 계획과 마찬가지로요. 비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행정 계획. 자,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 판례는 몇 개나 있을까요? 딱 한 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한 개가 있어요. 소송을 열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판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그 지위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나왔던 거,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답니다. 부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를 때는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예. 그 시험 문제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그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립권자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먼저 여기 수립권자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이제 수립과 관련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먼저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수립권자는요 6명이에요. 또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 수립권자고요. 절대 수립권자가 못 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안 돼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어느 도시의 목표는 그 도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 6명이 작성, 수립하는 거고 도지사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니고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자 또 함정에 빠집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어디선가 들어봤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않은 것을 틀린 지문으로 쓰진 않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을 다른 데서 틀린 지문 써요.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의 특징은요.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씁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역시 많이 나왔고요. 국토부 장관을 틀린 지문에 쓰는 거죠.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거든. 그렇죠? 길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도 해서 악수도 인사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저만 그런가? 예? 저만 그런 거예요? 예. 가끔 저한테 인사하면은 저는 아마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었나 보다. 동영상 학생들도 많거든요. 이분은 저를 매일 봤으니까 반갑잖아요. 저는 그분 처음 보거든요. 막 안부도 막 묻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공부는 잘 되냐. 물론 저도 공부해요. 저 이분 굉장히 공부하긴 하는데 선생한테 할 질문은 아니지. 이분은 저를 학원에서 봤는데 동료 학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잘 되냐.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시험 성적은 어떻게 시험 안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엉뚱한 것이 시험 지문에 틀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게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요걸 항상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낸 문제는 요 도지사를 또 써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그래서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수립 의무가 없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없이 시험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어느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은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는데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은 시군이야.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 이때 10만 대신에 7만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7만인 시군. 이 7만을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8만은 틀리나? 아니죠. 이제 10만 이하를 기억해야죠. 예. 자, 그러면 이거 많이 봤더니 우리 경상북도 점촌시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점촌시. 잘못하면 이제 군으로 떨어질 위기에 모여 있대요. 예전에 그 아까 나왔던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어서 조금 지나면 이제 시가 군으로 떨어지고 군에서 소멸하게 될 만한데 서울, 경기, 인천 아니죠. 점촌시. 대구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죠.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그러면 점촌시는요. 수립 의무가 없어.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도시를 무시하는 규정일까? 혜택을 주는 규정일까? 너는 중요하지 않은 도시니까 목표 없이 살아도 돼. 무시하는 건가? 아니죠. 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수립할 때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는 도시 같은 경우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1번이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점점 1번에 해당되는 도시가 늘어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번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모두 포함이 돼 있을 때는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주 많이 나왔고 세 번째가요. 이제 연계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 또는 인접 수립이죠. 연계 수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근 6개 그 시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수원시를 봤죠. 수원시가 인근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화성시장은 왜 자기 관할 구역인 화성 일부를 포함해서 수원이 지네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협의에 응해줬는가? 손해할 것이 없어. 예. 자기가 해야 될 공사를 같이 해주겠대 옆에서. 예. 그럼 협의에 응해주는 거죠. 저것이 이제 수립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접 수립 또는 연계 수립 같은 말이에요. 예. 67페이지에 다 나왔죠. 박스 안에 1번은 자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뒤로 넘기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작년하고 바뀌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 단어를 찾아냈단 말이야. 8의 3의 방범이란 말이 들어갔거든. 야 대단하다. 예. 찾아냈어. 예. 그래서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작년하고 좀 바뀐 게 8의 2, 8의 3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거기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체크하고 외우는 건 아닙니다. 1번의 특성, 방향, 목표가 나오죠. 그 제가 이제 목표를 주로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맞아요. 목표, 방향, 특성 나오니까. 2번의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생활권 설정, 현재 서울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동남 생활권, 문정, 장지가 중심,
서북 생활권, 마곡 이런 데가 중심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생활권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게끔 시설을 다 갖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생활권 안에는 큰 쇼핑센터, 체육관, 학교 등등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권 안에는 그 시설이 없고 다른 생활권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심하죠. 그로 인한 교통체증부터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생활권별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추게 만들어요. 그 생활권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인구 배분. 가장 최근에 인구 배분해 준 게 상암동이에요. 상암 DMC 750개 기업 유치하면서요. 요거 하고요. 그 우리 중개사들이 되게 어디다 기업할까 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에 합격해서 바로 부동산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또 있어요. 그 사업이 뭐냐 그러면 아주 비싼 가격으로 권리금 받고 떠넘기기. 예. 그때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권리금 엄청 주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배분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 그런 지역 가서 부동산 개업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권리금이 없어. 왜? 거기서는 권리금 같은 게 없는 부동산이에요. 주기 몇 개 없는데 갑자기 인구 배분을 막 늘어나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 상암동 같은 곳이었어요. 상암동 들어간 처음 부동산은요. 권리금이 뭐가 있어? 예.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암 DMC에서 인구가 확 늘어나 버렸죠. 그때 인구 배분.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우리 토지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보면은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혹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요? 이것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 저는 이 비탄력적이 나 예전에 진짜 이거 대학원 다닐 때 우리가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었거든요. 공급 곡선 이게 X축, Y축. 우리 공급 곡선이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나는 이 수직이 비탄력인지 이 수평이 비탄력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뭐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배가 벽에다가 공을 딱 던졌을 때 튕겨 나오는 게 이게 탄력적인 거고, 예, 튕겨 나오지 않고 서 있는 게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다니까 힘들게. 예. 그래가지고 공급 곡선은 수직이죠,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땅값만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토지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게 맞지만 용도별이라는 말이 붙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도시 인구가 증가해서 택지, 주택을 짓는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별 수요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별 수요 공급은 가능하다. 앞에 용도별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수요 및 공급.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거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아,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거든요. 일주일을요. 고민했는데 또 선배가 불러요. 박사과정 있는 선배가 불러가지고. 왜냐면 우리 그 부동산 수요 공급 복수할 때도 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 거미집 모형 이게 다 나와요. 부동산 수요 공급할 때 경제학에서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수요, 수요량.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부터 시작해서요. 뭐 소비자 잉여 다 나와요. 이게 다 부동산 정책이 다 나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래프를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선배가 또 불러서 가르쳐 줘가지고 몇 달간 헤매던 것이 또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앞에가 환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우리가 그 곡선 자체의 이동이 수요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곡선 위에서 이동이 수요량의 변화죠. 예.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동산은요,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은 곡선 자체 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바로 기호의 변화라 그러죠. 아파트를 좀 기호의 변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가격에 따라서 곡선이 움직이는 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은요. 바로 기호의 변화거든요. 기호의 변화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디다가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시장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분석 자료 중에서 제일 좋은 기초 자료가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것이 있어요. 셀이라 셀이. 그래서 삼성부동산경제연구소 셀이라 그러죠. 거기서 발간하는 자료 있잖아요. PDF로요. 그거를 갖다가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중개업하거나 부동산 일할 때는요. 예. 일단 시험 볼 때는 책을 먼저 열심히 보고, 시험 열심히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거 보지 마시고 그게 제일 좋고요. 그거 가지고 다 무슨 기사 쓰고 그래요. 실제로는요. 용도별 수요 공급 설명을 드렸고 6번의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막연히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왔고요. 절대 외우면 안 되는 단어가 환경 이런 단어 외우면 안 되죠. 경관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항상 계획에 들어가는 단어가 환경하고 경관이고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그렇죠? 예. 날이 추운데 스팀을 잘 안 떼.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예.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예, 우리 그 강의실 안에서도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8.3 방제 방범 안전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 나오고요. 대통령령에 나온 1, 2, 3, 4번인데 1번 보시면 도심이 나오거든요. 도심.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에는 그 도시의 도심이 어디인지가 명문으로 써 있어요. 서울의 도심은 용산 북쪽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용산 북쪽. 서울의 도심 써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기준. 자,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요 수립 기준은요. 요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시도지사가 틀리게 나왔어요. 시도지사 X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립 기준은 2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계획에서 나올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들,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예외 없이 다 시도지사가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럼 제가 칠판에 틀린 지문 시도지사를 쓰면은요. 졸다 일어나서 저걸 또 받아 쓴다니까.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을 너무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져. 헷갈려도 틀려요. 헷갈려서. 예. 시도지사 저 틀린 지문을 안 써드리면 함정에 빠져서 틀리고 틀린 지문을 강조하면 그게 더 익숙해서 또 틀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래 어떤 분은요. 우리 동영상 수험생 중 일부는요. 칠판에 이 빨간 거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 눈이 정신 사납다고. 예. 어떤 분은 색깔별로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시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안 쓰고 다 하얀색으로만 쓰는 게 좋겠다. 색깔을 좀 넣어서 강조하는 게 좋겠다. 예.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색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거 색상을 갖다가 안 넣고 하얀색 쓰는 게 저는 제일 편해요. 요 색깔 넣은 게 있죠. 이게 피부에 더 안 좋아. 이게요. 나 이 섬섬 옥수가 이렇게 상한다니까. 예. 그런데 이거 바꾸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거에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도 나오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또 틀릴까봐 불안해 가지고 한 68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대통령령에 자세한 게 이거예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포괄적이다. 포괄적, 계략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말이죠. 구체적이다. 상세하게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항상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한다. X.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나오고 뒤에 승인 절차가 나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겁니다. 수립 승인을요. 그래서 이제 5번째로요. 요 수립하고 도장 찍어주는 승인 절차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봅니다. 제일 위에 이제 기초 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가 나오는데 저희를 그리니까 벌써 뒤를 넘겨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역시 학습 효과가 있군. 예. 요 두 개는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된 것이 다시 준용이 됩니다. 준용은 빌려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독일식 법체계입니다. 독일식 법체계의 특징은요 같은 법률에 똑같은 법조문을 2번 쓰질 않아요. 2번 쓸 일이 있을 때는 딱 한 번만 쓰고 제 몇 조를 어디에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 규정이 제일 많은 게 민법이에요. 민법 물권법에 보면요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고요. 거기 나온 것들을 전세권이라든가 다른 데서 준용하고 있죠. 지상권 이런 데서요. 요 기초조사 공청회는요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다시 준용을 하고요. 요 밑에가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와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서 만약에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방의회 6개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6개를 다 써주기 싫으니까 항상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수립을 하죠. 수립합니다. 수립. 이렇게 이제 수립한 거예요. 거쳐서 수립하고 수립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것이 바로 확정이 돼버려요. 얘네들은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요 4명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받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그때는 특시하고 특도가 없을 때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예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러 가겠습니까? 가겠냐고. 가면 바보가 돼. 예? 야, 너는 그 하루 만에 잘릴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 받으러 가네. 인구 1,000만 명이나 데리고 있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거든요. 절대 안 갑니다. 광역시장도 안 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으라 그랬는데 승인을 받으러 안 가니까요. 근데 안 갔을 때 뭐 몇 년 징역 이런 거 없어요. 강제 규정도 없다니까 안 가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2명이 또 생겼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 4명이 계급 높은 4명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더라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 승인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확정돼 버려 바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수립할 때는요 승인할 때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는데 수립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때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다는 것이 삭제가 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 4문제나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찾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이따가 없어진 것은 문제 내는 게 제일 좋아요. 확실한 정답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승인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승인 신청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은 시장 군수가겠죠? 시장 군수만 승인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데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도지사만 있는 거예요. 이때 승인은 도지사만 승인권자가 돼요.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이 되는 겁니다. 4명이 수립했을 때는 그냥 확정돼.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 4명이 수립할 때는 협의 심의를 원래는 승인하는 사람이 거쳐야 될 것을 승인이 없으니까 수립하는 사람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면 확정. 예. 승인한 다음에 다시 송부해 줍니다. 송부는 2갈래로 수립해서 가져온 시장 군수한테 송부, 또 참고하시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한테 송부. 송부를 받은 시장 군수는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고를 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기간은 역시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줘요.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걸 다 보시면은 69페이지 기초조사 공청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이 준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을 딱 보면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 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가로 딱 쳐놓고 5년 동안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5년 전에 자기 얼굴 사진 보면은 변화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서 제출용 사진을 갖다 옛날 거 내면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 본 줄 알고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요. 조사받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5년 내에 했을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예, 지방 의견 청취,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체크하시고요. 이때 의견 제시 기간은 며칠이에요? 30일. 통일돼 있죠?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4개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 그랬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면 확정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2번 의견 제시 기간 역시 30일. 예, 공고하고 열람. 자, 승인은 도지사 승인 나왔어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6번. 예. 도지사 승인은 총 6번 나오는데 오늘 2번 나왔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앞으로 4번 더 남았어요.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다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매년 이 도지사 승인은 2개가 나와요. 6개 중에서 2개 이상. 예. 올해도 작년에 무조건 나왔죠. 작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도지사 승인이 2개인가 나왔죠. 예. 그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승인하고 송부 공고 열람시켜주는 거 30일 이상 나왔죠. 예. 보완 요청 보시면 도지사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안이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라고 나오죠. 몇 년마다 재검토하는가? 5년마다. 그래서 재검토라는 말이 나와요.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5년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수정됐어요. 또 5년 2011년도 또 수정됐고 2016년도는 수정 못했어요. 예. 시장님이 다른 데 관심을 갖는 바람에 수정 못했고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는 5년마다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 그럼 2016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못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 못했지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일부만 바꾼 게 있어요. 이게 서울시 생활권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작년에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당장 급한 거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은 또 서울이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구나 대충 이게 나옵니다. 생활권계획. 그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10분 동안 설명해 줄게요. 10분간. 네. 왜냐하면 엄한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합격생들한테 AS 강의로 한 3시간씩 우리 학교로 불러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강당에다가 3시간 배운 것을 10년을 내리 써먹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 동네 지역에서는 가장 잘하는 가장 인텔리한 중개사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3시간 공부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제가요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북구 미아 4동에 살 때입니다. 다가구 주택 살 때인데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요 여행을 가시면서 저보고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종철이 네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거든요. 요거 네가 계약을 좀 대신하라는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대리권 수여받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이 당시 강북구 미아 4동의 전체 부동산은 석권한 부동산이에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저게 석권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석권했을까? 딱 갔거든요. 야, 이 아저씨가 딱 2마디 가지고 석권한 거야. 2마디. 저 얘기를 하는데 그때인지 그 이사 나가시는 분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약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있었어요. 프로판 가스통이 있었거든요. 이 가스통을 갖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이 사람은 얼마를 달라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판 가스통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그랬더니 두 분이 약간 멈칫해. 예. 야, 우리는 그 독일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이사 갈 때 숟갈까지도 팔고 간다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이 하니까 벌써 이분들이 그런가 가다봤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야, 민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마디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딱 중개를 끝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적당한 가격에 또 합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누가 오면은 이거 독일에선 이러지 않는데 먼저 딱 문을 띄워요. 그다음 민법 주문 하나를 딱 말해가지고 그것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더라고요. 바로 이게 2마디가 그 지역 강북구 미아 4동의 부동산 시장 다 석권한 거예요. 그 저한테 3시간을 배웠던 AS가 배웠던 그 중개사들이요. 뻑하면 몇 마디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가장 인텔리한 공인중개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텔리. 고객들은 뭐 아나, 그렇죠? 우리들은 뭐 저 뻔한다는 포인트 알고 있지. 60점 경험 넘어서 붙었고 공법 종수를 공개하는 순간 폐업해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제 동생이 한의대를 다니는데 한의 다닐 때였어요. 지금 한의사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의대 그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데요. 이만한 문제집이 있어요. 애가 보니까 절반만 공부한 거예요. 중간에. 여기는 이렇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거기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오면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주로 공부하는 시험 자주 나오는 거. 뭐 심장, 혈관 뭐 이렇게 있어. 아주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의사도 시험 성적을 공개해야지만 우리가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적. 그럼 저는 원하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간판 옆에 가로하고 공법 몇 점 합격 써주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다 반대하더라고. 예. 자, 그래서 이거 5년마다 재검토 있죠. 5년마다 재검토 우리 시험번에 총 5번 나와.
오늘 첫 번째 나왔어요. 앞으로 4번 더 나오는데 5개 외우면 하나가 시험에 나와. 5년만 재검토 5개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재검토 다음 문장만 좀 보시면 돼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광역이나 국가 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좀 암기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될 만한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오늘 책을 덮고 공법책을 다시 피는 게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좀 복습을 하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됩니다. 아셨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 해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올 연말쯤 되면은 다 좋은 결과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